자, 18, 21번 봅시다. 현대 소설이고, 그 장인을 주제로 하는 건데, 불 머금은 항아리. 이청준의 소설 중에 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황순원의 독 짖는 늙은이. 이런 게 다 뭐야? 장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장인이 있고요. 그 장인이 그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갈등하기도 하고 자기 장인 정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하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자, 모른다는 생각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예술가를 주제로 하여 예술관 현실과의 갈등, 예술적 성장 하나 둘 세 개를 다룹니다. 사기 만드는 비법을 가르치기도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에 가르치기보다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 허물을 용납하지 않은 스승과 깨닫고 따르려는 제자의 모습이다. 그러면 스승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도 뭐니 깨닫고 따르려고 하네요. 이들의 삶을 통해 생겨와 어려운 상황에도 완전성을 제어하는 장인 정신과 예술가 수련공에서 제자겠죠. 예술가로 거듭나는 과정 두 가지가 드러나 있다. 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한번 볼게요. 사기장이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 나왔죠. 뭐 요거는 줄을 안 쳤으니까 나온 거 기준으로 합니다. 한 점의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다. 뭐야? 한 점의 허물도 용납하지 않는다. 나온 내용이야. 용술이 스승의 뜻을 깨달았다. 깨닫고 따른다. 그럼 용술이 제자겠죠. 일단 나온 거라고 봅시다. 근데 약간 세모. 그 다음에 헌의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 나온 내용이야. 그 다음에 용술이 수련공에서 예술가로 거듭나고 있다. 수련공에서 예술가로 거듭난다. 이것도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어떻다고요? 이런 식으로 풀이가 지금 통하지가 않아.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야? 사기값 사정을 사기해야 했다 하겠다. 이거하고 연관이 되죠. 그 다음에 몇 번이나 결과는 마찬가지인 거 보니까 허물을 허용하지 않는다. 불의를 온통 내맡긴 시험을 받게 된 것은 시험을 받게 된 것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어요. 깨닫지 않았으니까 시험을 하는 거지. 맞아요? 깨닫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제대로 된 마음을 가져라. 아직은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으면 시험 받을 필요가 없죠. 이건 너무 쉽게 됐네. 불길이 숨이 순지하고 타는지를 물어본 거는 마음이 중요하다. 맞고요. 용술이 노인의 재촉을 기다리지 않는 거는 보니까 뭐야? 예술가로 거듭됐다. 맞고요. 자, 그럼 내용 읽어봅시다. 스승이 있고 용술이란 제자가 있겠네요. 중략 부분 먼저 보세요. 헌호인이 스승이겠지. 헌호인이 사내에게 용술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야기하는 거를 용술이 엿들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를, 요거는 용술은 제자겠죠. 여기는 스승이고. 알고 보면 목구멍이 죄다. 뭐 오죽하면 팔자 대라 싶어 물건에다가 실은 낙서, 내가 만든 물건에 낙서를 했어요. 이거 용술이겠죠. 어떤 식으로 사주면은 부자가 된다고. 그럼 낙서의 내용이 요거네.
사기값 사정을 사기에 단 거다. 희한한 물건이 되었거다. 뭐야? 낙서를 하는 거. 앞으로 또 한번 그려볼 수 있어. 사내는 관심이 대단했다. 그는 노골적으로 공모를 제의하고 떴어. 사내는 뭐야? 공모를 제의하고 나섰어요. 하지만 용술은 자신이 없었어요. 너무 두려웠어요. 노인의 눈이 두렵고 책벌이 두렵고 가오겠다. 용술은 눈을 속여댄 한때의 실수를 하여 참결은 책벌을 겪고 오고 있어요. 그럼 과거 이런 거 이날까지 잠깐 요거를 겪고 오고 있는 처지예요. 그것은 가마 열 때마다 재촉돼요. 열 때마다 노인의 책벌, 가마 열 때마다 책벌. 헌호인은 허락 없이 흙을 개고 물레 도름까지. 자, 이거는 나무래 졌어요. 눈치껏 흙을 개고. 요거는 허용. 장식을 하고 무늬 넣는 것도 관심 안 했어요. 허용. 약을 발라 가마에 넣어줬다. 그런 것 뭐야? 장식을 꾸미고 무늬 넣은 것은. 다만 가마를 열었을 때 용술의 솜씨, 이거는 용납하지 않았어요. 가마 열고 나면 용술의 사기, 이거 그릇으로 읽으세요. 노인 손에 남아남겼다. 용납하기 어려운 판에 마음에 들려 없다. 몇 번을 베풀이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그러면은 뭐야? 허점을 허락하지 않는 거지. 모양을 짓는 솜씨에서보다 부를 때는 요령과 정성의 이유가 있어요. 이게 더 중요해. 사기장이가 가마도 달굴 줄 모르면 모양 짓는 일부터 익히면 사기장이가 되기 어려워. 불 때는 법이 더 근본이다. 불이 서툴러. 이게 문제다. 땀을 흘리며 구워낸 사기들을 마구 깨버렸을 때면 그런 소리를 자주 했다. 하지만 언제까지 참을 수만은 없었다. 자, 이런 소리를 내부시고요. 마구 깨부숴요. 그래서 그걸 참을 수는 없어요. 자신의 눈길로는 차이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그저 그릇을 보시는데 심술거리. 이게 뭐야? 심술꾸러기. 이게 뭐야? 용술이 생각하는 스승의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노인의 눈을 속였어요. 닿기 전에 믿음이 덜한 거는 미리 자리를 비켜놓았다. 자리를 비켜놓은 거는 이게 뭐예요? 믿음이 덜한 것 몇 점을 자리를 비켜놨다는 것, 그거를 식량이 되고 옷까지 갖다가 판 거죠. 이 그릇을. 자신의 손길이 스친 물건은 손을 자주 못 댔지만 용술 자신의 솜씨는 세상 밖으로 살아나온 것이 상당수. 그럼 노인의 눈을 피해서 뭐야? 식량이 되고 옷가지가 돼가지고 팔았다.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낌새를 알아차려도 한 것일까? 용술에게 불을 떼는 일이죠. 온통 내면 게 뭐야? 시험일지이었는지도 몰랐다. 마침 가마가 열리는 날인데 유독 늦은 시간에 가마로 내려왔어요. 천천히 내려왔다는 거죠. 꼼꼼히 개수를 셈합니다. 늦지막히 내려왔고요. 꼼꼼히 개수를 세요. 그러니 얼굴이 새파랗고 질리고 간접이죠. 인물의 성격. 이번에 몇 점 비켜놨어요. 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할 리 없다. 노인은 모두 헤아려고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너는 아직도 내 말을 못 믿는구나. 불도 모르면서 모양 익힌들. 자, 불이 더 중요하지 모양 중요하지 않아? 무슨 소용이 있냐? 나중에 타일로 오는 말 싫어. 자, 용술의 허미를 이미 알고 있어요. 늦지막히 내렸고 꼼꼼히 셌어요. 더 이상 말 없었어요. 작은 새망치를 용술에게 전했어요. 그럼 요거로 뭐하라고? 다 깨부셔라. 노인의 가혹한 책벌이다. 용술은 그날부터 뭐야? 자신의 사기를 버려야만 했어. 뭐로? 작은 새망치로 뭐야? 깨부셔야 됐죠. 중력 부분 아까 읽었고요.
불길은 숨이 죽지 않고 타더냐? 뭐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불이 더 중요해요. 모양보다. 하지만 대답하지 못했다. 지키지 않고 웬 잡념이 요동치고 있느냐? 꾸짖음 소리로만 들려오고 있었다. 그만 내려가거라. 한마디 건네고 잠자리로 들어갈 채비를 하였다. 용술은 할 일 없이 발길을 돌이켜 가마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밤새도록 괴롭고 저주스러운 불길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그러나 달라지겠죠. 새벽 가마의 불길이 그쳤을 때 용수에게도 뭐야? 소용돌이 치던 불길이 숨을 죽이고 사그라졌어요. 이제 진정이 된 거지. 이제 깨달은 거지. 소용돌이 치고 있었는데요. 저주스러운 불길이 크게 그 불길이 죽고 사그라들었어요. 가슴 속은 뭐야? 잡념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맑고 평온했어요. 예술가가 되는 거죠. 그런 평온스러운 마음으로 용술은 가마 식기를 기다려 일찍 가마를 열었다. 무슨 기미를 알아차렸으니 노인도 일찍부터 내려와 열기가 가라앉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용술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예수를 깨달았으니까. 몇 차례 가마를 비운 데다가 사내와 일로 정신이 팔렸으니 가마 속 사기에 자신이 있을 리가 없다. 자, 요랬고요. 요랬어요. 그러니 그 사기에 자신이 없죠. 하지만 이제 그는 사기가 죽고 사는 건 염려 안 됐어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요. 일에 성패가 어떻게 되든 결과에 자신의 마음을 편히 맡길 수 있어요. 결과에 맡길 수 있어요. 예술가가 된 거예요. 그는 노인 산에 지켜보는 가운데 담담한 마음으로 가마 열었어요. 당연한 결과인지 모르지만 사기들은 제대로 그어진 게 없었다. 이제는 죽은 데가 역력하게 드러나 보일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 뭐야? 그 전에는 차이를 몰랐다고요. 이제는 차이를 깨달았어요. 왜요? 예술가가 되어서. 용술은 재촉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없이 깨부십니다. 재촉할 필요 없어요. 뭐야? 내 눈에도, 용술의 눈에도 차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용술의 눈에도 차이가 보니까 그전에는 왜 차이가 없는데 왜 깨부시지 했는데 이제는 차이가 보니까 스스로 깨부십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깨부수듯 차례차례 깨뜨렸다. 용납할 수 없는 것들 뿐이다. 노인도 말리지 않았다. 허허,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자, 윗글에 대한 내용 일치입니다. 사내는 궁금증을 가졌다만 듣고요. 노인 허락 없이 항아리를 만들려고 한 것을 반성했다. 이거 아니죠. 묵인 아래 만들었죠. 묵인 아래 항아리 만들었어요. 여기서 답이 나와버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19 기역 미음. 이제 간접인데요. 용술의 염려, 용술의 불만, 당황한 용술의 모습, 담담한 내면, 용술의 안도감. 자, 이게 인물의 심리 뭐였어요? 간접 제시예요. 간접 제시인데 이거는 안도감이 아니라 뭐라고요? 용술의 눈에도 이제 뭐가 돼요? 제대로 된 사기와 아닌 사기의 차이점을 알게 된 거지 안도감이 드러나 있는 건 아니죠. 자, 소재의 의미, 작은 새망치는 깨부시는 거죠. 적절한 거, 참된 사유자인 거, 이거를 주잖아요. 당연한 이야기. 뭐 다른 데로 갈 것도 없어요. 자, 생소한 소재이기는 했지만 뭐 내용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 이렇게 되겠어요.